제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경력 끝판왕 이력서의 주인공입니다. 과천경찰서 수사과장 송지연 과장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경정이면 이게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일선 서에서는 이제 서장님 바로 밑에 참모로 있습니다. 와, 세 개가 있으시네, 세 개. 세 개시네요. 네. 이게 이제 그 요즘 인터넷에 우리 그 송지연 과장님의 이제 그 이력이 공개되면서 이게 좀 그 경력 끝판왕으로 화제를 모으고 있어요. 사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좀 모신 건데, 그러니까 이제 지금부터 송지연 과장님의 경력을 하나씩 그동안의 한번 저희가 경력이요? 원래 꿈이 뭐셨는지. 저는 원래 꿈은 화가였습니다. 그래요? 네. 중고등학교 때부터 다 전공을 미술로 정해서 예. 한국 화를 전공했습니다. 한국 화를 네네. 대학교에서요. 네네네. 대학을 졸업하고 뭘 하셨는지. 사실은 저는 이제 작가가 되려고 네. 대학원 진학을 해서 계속 작품 활동을 하다가요. 하려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네네. 저희 세대가 IMF를 겪은 세대거든요. 그렇구나. 이제 집에서 대학원부터는 좀 네 힘으로 해봐라. 해봤으면 좋겠다. 작품 활동을 하기 위한 경제적 독립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좀 알아보다가 제가 은행에 취직이 됐습니다. 은행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 직업, 그러니까 꿈은 그 화가셨는데 네. 은행에 취업을 합니다. 이게 홍콩 상하이면 HSBC 얘기하시는 거죠? 네네네네. 이거 외국계 거기 은행. 들어가기 힘든데?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국내 기업이나 국내 일자리를 알아봤을 때 그 당시만 해도 지금이야 경력 무관, 뭐 전공 무관 이렇게 좀 오픈돼서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저 때만 해도 뭐 문과, 이과 그리고 미술 쪽을 뽑는다면은 뭐 산업 디자인이라든지 딱 정해져 있었어요. 모든 게 좀 열린 채용이라기보다는 좀 네네. 이렇게 정해져 있었군요. 근데 이제 거기가 외국계 은행이다 보니까 네네. 그때도 외국계 기업들은 좀 글로벌하게 이렇게 음. 경력 무관하고 영어 점수 있고 아니, 그러니까 이제 취업을 준비하고 한 번에 은행에 합격을 하신 거예요? 네네.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시작이 됩니다. 여기까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그러니까 그래요. 그럴 수 있다 네. 쳐요. 은행에서 얼마나 일하셨습니까? 은행은 사실 제가 1년을 못 다녔습니다. 에? 저는 이제 그 좋은 일을- 그 다니기 힘든 그 은행을 1년을 못 다니셨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은행원이 되고 싶거나 어떤 금융인이 되고 싶어서 사실 취업을 했던 게 아니라 저는 경제적 독립을 해서 작품 활동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네, 막상 이제 은행에 가서 업무를 해보니까 기존에 제가 이제 살아왔던 가치관하고 너무 다른 세상이 펼쳐져 있더라고요. 뭐가 좀 가장 이렇게 힘드셨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어릴 때부터 항상 뭐 사물을 본다 하면 이 사물의 본질은 뭘까? 이 사물의 본질을 내가 캐치해서 나를 작품화하는 거를 항상 연구를 하고 그렇죠, 생각을 미술하셨으니까. 하고 이제 은행에 딱 가니까 이제 담보 대출 업무가 있었어요. 모든 기준이 사물을 본다 하면은 이거 담보 가치가 얼마나 가나. 사람을 만난다 하면 나도 모르게 그분의 연봉, 그렇죠. 그 신용 등급. 왜냐면 그거를 해야 대출 업무를 할 수가 네,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 사람에게 융통이 되는 돈이 얼마구나. 이게 이제 너무 기계적으로 계속 머릿속에서 그만두신 이유를 들어보니까 또 6개월 만에 그만두신 이유가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죠? 있어요. 있어요. 그냥 냅다 내가 흥미가 떨어져서가 아니고 내가 원하는 목표에 좀 더 부합하는 다른 직업이 뭘까를 이제 다른 직업을 찾았거든요. 어떤 그래서 직업을 또 뭐 찾으셨습니까? 이제 싱가포르 항공사에 또 입사를 하게 됐어요. 야, 얘기가 빠져드는데요. 항공사에 그러면 스튜어디스로 입사를 하신 거예요? 네네네. 와. 그것도 어려우실 텐데 이게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 그럼 이제 저 승무원을 좀 택하신 이유는 뭐예요? 사실은 유학을 생각을 했었어요. 대부분 네. 예술 하시는 분들이나 제 친구들 같은 경우에 유학 준비를 많이 했는데 그때 IMF가 터지면서 유학을 갔던 친구들도 돌아오는 상황이었었거든요. 맞아요. 사실. 그땐 그랬죠. 그래서 외국에서 내가 돈을 들이지 않고 돈을 벌면서 전시장도 다니고 그럴 수 있는 직업이 뭐가 있을까? 딱 맞는 직업이 이제 외항사 승무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좀 그 화가의 꿈을 이루기 위한 또 여러 가지를 감안했을 때는 가장 효율적인. 네네네. 아니 그러면 이게 좀 해외 미술관이나 이런 데 많이 다니셨나요?
생각보다는 많이 못 다녔습니다. 어. 왜냐면 제가 생각했던 일보다 굉장히 승무원 일이 고되죠. 육체적으로 네. 고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계획은 많이 세워서 아, 이 나라에 가면 여기 박물관 봐야 되겠다 가봐야지. 했는데 이제 도착하면은 다시 비행기 출발하는 날까지 호텔에서 네. 나오지를 못하고 아 주무시다가. 너무 피곤해가지고 네. 아니 좀 그 이게 승무원이 되니까 어떻습니까? 은행 다니신 것보다 만족도가 좀 더 높았나요? 만족도는 훨씬. 네, 뭐 인생의 황금기라고 할 정도로 네. 뭐가 좀 제일 좋으셨어요? 제가 그동안 계속 작품 활동하면서 이렇게 밀실에 주로 있었잖아요. 많은 사람을 만나고 제 또래를 만나서 막 이렇게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가 않았었는데 되게 우아하고 아름다운 네, 친구들하고 같이 외국에서 생활을 하면서 또 쉬는 날에는 이렇게 수영장에 가서 뭐 치킨도 먹고 네, 연봉이 되게 높거든요. 아 그래요. 네, 저희는 싱가포르 달러로 이제 받으셨으니까. 페이를 받으니까 네네. 제가 은행을 다녔으니까 그걸 잘 알잖아요. 네. 어디 어느 회사 어느 얼마 정도 받는다에 다 아는데 그때 한 H 과장 정도 급을 예, 와, 받았었어요. 그럼 꽤 높은 금액의 연봉을 이제 받고. 어우, 그렇게 만족도도 좋으시고 또 왜 이걸 그만두셨나요? 아 이제 그때도 제가 어디까지나 저는 작품 활동을 하기 위해서 아니 근데 직업 활동을 한 작품은 거였거든요. 거들 뿐이고 자꾸 그때까지는, 그만두실 때마다 네. 작품을 자꾸 얘기를. 예, 그때까지는 네. 그랬어요. 근데 제가 이제 손을 놓은 지가 좀 오래되다 보니까 그때면 벌써 3년이 지났잖아요. 네. 이제 밤마다 약간 악몽을 꾸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손이 이렇게 굳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드로잉 같은 게 잘 안 안 된다. 되고 예, 그런 꿈을 꾸고 또 이제 친구들은 그때 뭐 퍼스트 솔로다 해서 이렇게 전시도 시작하고 하는 거 이제 보면서 빨리 이제 복귀를 해야지 아마추어로 남을 수도 있겠다 약간 그런 불안감이 있어가지고요. 그 계약 기간이 끝나면은 이제 돌아가야지 사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비행하는 그러셨구나. 동안은. 네네. 이제 대학원도 이렇게 복학하는 기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본드가 끝나는 기간이랑 복학하는 기간을 이렇게 보니까 조금 시간적 여유가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 뭘 하나 좀 더 해봐야 되겠다. 시간도 아깝고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저희는 그때 한국 소식을 주로 기내에 실리는 신문으로 이제 봤는데 신문 일면이 사법개혁 사기추이가 통과가 돼서 네. 이제 사법 시험이 없어진다. 맞아요. 이제 로스쿨이 생겨서 더 이상 사법 시험이 없어진다라는 기사가 하나 났었고 괜히 마음이 조급한 거예요. 이게 없어지면 이제 더 이상 내 이력으로는 더 가기가 어렵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틀면은 이제 될 수 설마 있잖아요. 지금 갑자기 에이, 이거는 진짜 아니, 이제 지금 더 이상. 그림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또 이러시면 안 아니, 되죠. 여기서는 이제 예?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제가 너무 아무것도 그때는 잘 몰랐어요. 그냥 왜 홈쇼핑에서도 매진된다 그러면 막 괜히 마음이 불안하고 아니, 그거는 이해가 돼요. 이거랑 그거랑 다르죠. 다르죠. 아니, 사법시험이 없어진다고 아니, 그거를. 사법시험이 갑자기 사법시험 준비했던 사람도 아닌데 갑자기 사법시험을 제 동생이 그때 법학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책도 집에 있고 책도 있고 집에 있는 이제 헌법책을 한 권 해 지난 거를 들고 비행기에서 이제 주로 생각보다 저는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럼 일단 저 그냥 솔직히 결과만 알려줘. 붙었습니까? 네, 붙었습니다. 몇 년 만에 1차도 한 번에 하고 2차도 한 번에 하고 했습니다. 1, 2차를 한 번에 다 통과했어요? 아니, 일단- 말이 안 되잖아요, 솔직히. 아, 약간 지금 이건 좀 와, 어떻게 이럴 수가 한국화를 전공하셔서 아니 사법시험을 통과하셨다고요? 그러면은 어떻게 고시촌으로 가셨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무작정 고시촌으로 갔죠. 저는 신림동 고시촌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그 신림역에 내리면 거기가 고시촌인 줄 알았어요. 신림역에 내려가지고 그 지나가는 이제 아주머니한테 고시촌 어디예요? 하니까 여기가 아니라고. 아가씨 못 걸어가요 이러는 거예요. 걸어갈 수 있는 거리가 아니라고. 그래서 택시를 타고 고시촌에서 제일 큰 학원 앞에 내려주세요. 약간 이렇게 얘기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학원에 다니신 거예요? 네. 아니, 얘기만 들으면 제일 쉽네요. 그냥 신림역 가서. 야, 나 사법시험이 이렇게 쉬운 줄 몰랐습니다. 그 물어보니까 헌법, 민법, 형법 세 과목만 보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1차를. 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제 공부 양이 그렇게 많은지는 이제 나중에 책을 받아보고 알았죠. 책이 이만하잖아요. 책이 일단 왔거든요, 집으로. 예. 그냥 거의 키만큼 오더라고요. 책이요? 그러니까 과목은 3개인데 책이 한 권이 너무 두껍고 지난번에 저희 신림동 갔을 때 막 그런 얘기 했었거든요. 혹시 주변에 전설 같은 사람들의 이야기 있어요? 했을 때 막 오자마자 바로 붙은 사람도 있다는데 그 고시촌에서 가장 큰 그 또 전설을 남기고 온 게 우리 또 조셉이잖아요.
안녕하세요. 아유 안녕하세요. 출근 안 하세요? 공부하세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일로 저도 와. 모르게. 자기야, 일로 와봐. 죄송합니다. 아우, 저도 모르게. 여기 고시촌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출근 안 하세요, 그러니. 잠시만요, 그냥. 저도 모르게. 아니 고시촌에서 출근 안 하세요는 지금. 아 죄송합니다, 네네. 저희가. 예. 공부를 어느 정도로 하셨습니까, 그러면? 눈 떠서 잘 때까지 그날 봐야 되는 분량은 다 받고 잤어요. 그럼 눈 떠서 잘 때까지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저는 지금도 사실 공부하면 저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 하거든요. 밤 10시부터 새벽 4시? 네, 저 아침에 예. 아침 10시부터요? 네. 아침 10시부터 새벽 아침에는 일찍 4시까지요? 잘 못 일어. 네네네. 제가 1년을 나눠봤거든요. 이 책 페이지 수와 과목과 시험 일정을 365일로 나눠보니까 그날 소화해야 되는 분량이 딱 정해져 있는데 네, 그럼 그렇게 오늘 얼마나 보고 그거를 다 습득을 시키는 거예요? 몇 페이지나? 보통 뭐 200페이지, 뭐 300페이지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하루에 200페이지, 예, 400페이지. 그날 배우는 과목의 그 쟁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제 문제 풀이까지 다 돼야지만 되는. 근데 안타까울 때도 있었어요. 예. 그렇게 안 했으면 1년 안에 끝냈겠습니까, 이게? 대단하십니다, 진짜. 아. 집에 딱 방에 들어오면 집이 아니고 방인데 그때는 방에 들어오면은 이렇게 권투 선수가 하루 종일 링에서 막 맞고 들어오는 느낌? 아, 오늘도 예, 여기까지 봤구나. 그 사실 제가 법학 학점도 없었거든요. 학점도 사실 그 1년 내에 다 따야 되는 상황이었었고 아, 그럼 어디 가서 따요, 그건? 뭐 독학사로 따는 경우도 있고요. 사이버 대학이나 아니면 학점은행에서 따는 경우도 있고. 학점은행은 어떻게 뭐 대출을 해주는 거예요? 학점을 대출을 해주나요? 뭐 담보를 맡기는 건가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보통 그거를 1년을 하니까 너는 올해 시험을 보지 말고 올해는 학점만 다 따고 그 내년부터 공부를 하라고 했는데 한꺼번에 했죠. 아우, 2차 시험 보기 한 40일 전부터 제가 밥을 안 먹었거든요. 왜요? 밥을 먹으면 졸려가지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아니 40일을 어떻게 밥을 안 먹고? 슈퍼에서 이렇게 삼립빵 중에서 이렇게 슈크림 6개 들어서 나오는 거 있거든요. 네. 그거를 조금씩 띄워 먹으면서 40일 정도 공부만 했었어요. 그래서 머리카락이 많이 빠지고 조금이라도 졸릴까 봐. 그러니까 제가 어릴 때 이제 그림을 해보니까 정말 재능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정말 극복하기가 쉽진 않거든요. 근데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가 있는데 뭐예요? 양으로 승부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 사람이 한 장 그릴 때 나는 100장을 그리면 그 100장을 그린 데서 오는 힘이 남들 책 한 권 볼 때 나는 2권 보고 남들 판례집 한 권 보면 나는 2권 보고 이렇게 해서 내가 질이 안 되면 양으로 승부를 하니까 되더라. 약간 그런 나중에는 정말 그 고시원 방문을 발로 차면서 나왔거든요. 왜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아니 근데 또 지금은 경찰 시험을 또 보신 거예요? 네네. 어우, 어휴. 아니 그 어디야? 아니 사무실에 부탁 그러면 뭐 어떻게 된 겁니까? 그것 좀 얘기를 해주세요. 네, 로펌에 가서 변호사 생활을 하다가요. 3년 정도 하다가 이제 처음에는 좀 재미있었어요. 왜냐하면 필드를 뛴다고 하잖아요. 이제 재판을 뛰니까 재미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좀 회의를 느끼게 됐던 게 변호사들이 선임 계약이라든지 수임료에서 자유롭기가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뇌물죄로 이렇게 재판 받으셨던 분이었는데 이제 수사 단계서부터 제가 조력을 했었는데 검사 앞에서 이렇게 눈물을 흘리시고 판사 앞에서도 눈물을 흘리시고 선처를 구하시고 그러시는데 다시 돌아오는 차만 타면 저한테 아니 검사 판사들 너무 세상 물정을 모르는 거 아니에요? 요즘에 뇌물 안 주면 누가 그 공사를 줘요.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무섭다. 그러면 저는 이제 그쵸 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의뢰인이니까 그 사람이 검정색이어도 나는 회색이라고 말을 해줘야 되는 그렇죠. 사람이니까 네. 예, 그게 좀 반복되면서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는 게 더 행복하겠다. 경찰 일을 하신 지는 몇 년이나 되셨습니까? 저는 이제 2014년도에 배명을 받았으니까요. 이제 꽤 오래된 6년. 6년 정도, 7년 정도. 좀 지금까지 제 입장에선 되게 오래 어우, 했는데 진짜 어. 저는 이제
현장에서 하는 수사를 하고 싶어서 사실 경찰에 지원을 했고 이제 저희 같은 입직 경로는 이제 처음 2년 정도는 서초나 강남 큰 경찰서에서 이제 경제범죄 수사를 담당을 하게 돼요. 그래서 제가 법조에서 바라봤을 때하고 실제 실무를 하는 경찰에서 봤을 때하고 현실과 이제 수사 실무랑 또 우리나라 형사사법 체계랑 좀 괴리가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형사소송법 체계는 검사가 수사의 주재자이고 경찰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실제로는 우리나라 형사사건의 98%는 경찰이 수사를 하거든요. 근데 어떤 결정이나 의견을 내릴 때 있어서는 협력 관계가 아니라 그러니까 지휘복종 그렇죠. 관계 안에서 어떤 경우는 실체적 진실이 왜곡되기가 쉬워요. 이 문제를 내가 한번 바꿔봐야 되겠다. 그러려면 제가 일선 서에 있을 수가 없잖아요. 왜냐면 그 업무는 청 단위로 들어가야 됐었어요. 되죠. 그래서 지원을 하고 가시게 된 거군요. 네. 협의회 차원에서 그게 의견 교환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저희가 한 3명 정도 가고 또 검찰 쪽에서 그 업무를 담당하시는 검사님들 3분 정도 나오셔가지고 같이 풀어야 되는 현안들에 대해서는 이제 논의를 하고요. 기소의 출발 영장이라고 한다면 청구권은 당연히 이러한 폐단을 없앨 수 있는 쪽이 행해야죠. 모든 영장은 태생부터가 기본권 침해고요. 조서 내용을 주관식으로 검토할 절차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검찰 혼자 무슨 인권 보호기구인형 하는 게 말이 되나요? 아니 경찰이 요청하는 게 영장 발부권이 아니라 청구권이잖아요. 청구권. 법리 판단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판단을 받겠다고요. 법원한테 직접. 예를 들어 경찰은 공판 이후의 단계를 잘 모르고 또 법조계에서는 전에 실제 현장을 잘 모르니까 좀 저도 경찰은 지금 경찰이지만 변호사를 했었고 그나마 2개를 다 경험을 하고 있으니 조금 더 객관성이 있다라고 좀 들어주신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70년 만에 처음으로 검사와 경찰의 관계가 이제 지휘의 대상이 아니라 이제 협력의 관계로 이제 바뀌었잖아요. 그런 부분에 되게 감격스럽고 이제 경찰이 잘해서 이제 국민들 신뢰를 얻는 일이 남았죠. 우선은. 네. 얘기 중에 죄송한데 그림은 어떻게 된 겁니까? 근데 제가 그 전까지는 이제 이 계속 정도면 그림이 섭섭해하겠어요. 아니 진짜 근데 법학으로 제가 바꾸고 나서는 아예 그쪽은 악몽을 안 꿨어요. 이게 재미있는 거예요. 아, 이제 꽂혔구나. 이제 그림보다 더 재밌는 걸 찾게 된 거네요. 네. 그래서 이젠 조금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아니라 좀 감상하는 사람이나 이제는 네 해도 괜찮겠다 약간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요즘 관심사가 뭐 또 세무사 자격증을 또 지금 아 솔직히 요즘에는 세무나 회계를 모르면 사건을 정확하게 보기가 어려워요. 좀 더 내가 수사의 갖기 전문성이라는 위해서. 측면에서 하나를 더 해야 되겠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일 말고 지금 과장님께서 제일 평소에 즐겁게 궁금해요. 하는 일은 뭡니까? 제가 원래 변호사 할 때는 그 동물 그 보호단체 카라라고 있어요. 예. 원래 카라의 자문 변호사로 사실 활동하면서 동물 보호를 했었거든요. 네. 다른 취미는 없어요? 뭐 맛집을 찾아간다거나. 맛집은 저희 이제 경찰관 아저씨들하고 많이 다니고 있고요. 아, 이제 그거는. 다른 중에 내가 해본 최고의 일탈은 뭡니까? 최고의 일탈? 글쎄요. 저기 그냥 조셉 다른 인생을 우리 그 과장님과 우리 조셉은 너무 다른 인생을 그냥